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내일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이 북미 정상회담설에 아연하다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자,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한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통일 외교안보부입니다. 예. 자, 먼저 비건 부장관의 내일 방한은 확정입니까? 아직 우리 외교부도 미국 국무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미국 워싱턴 DC 시간으로 오늘 오전 중에 방한길에 올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부터 2박 3일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군용기를 이용해 오산 공군기지로 도착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카운터파트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고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서훈 외교안보실장 등 새로 진용을 갖추는 외교안보라인과도 인사를 할 걸로 전망됩니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일정은 지난해 12월 방한 이후 7달 만입니다. 이번 방한에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등 북핵 협상 대표단이 함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비건 부장관의 방언을 앞두고 그동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던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다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와대뿐 아니라 미국 외교가에서도 10월 서프라이즈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네, 지난 1일 청와대가 한이유 화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 진전을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며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고 북미 정상이 다시 대화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워싱턴에서도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10월 서프라이즈란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선 주자의 깜짝 이벤트를 일컫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판세를 뒤집기 위해 북미 회담을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fter reading the Bolton book, I do not rule out an October surprise. The president asks, I think it's internally, well, what if we just take off a percentage of the sanctions, right? Some percentage of the sanctions. That's the kernel that could lead to an October surprise. 예, 10월 서프라이즈로 가는 핵심이다. 이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최선희 부상은 내일 방한하는 비건 부장관의 카운터파트 아닙니까? 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그제 담화를 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억에서마저도 삭막하게 잊혀져 가던 조미 순회 회담이라는 말이 며칠 전부터 화제에 오르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도 안 하고 이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정상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고 판을 새롭게 짤 용단도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계산표도 짜놓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상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는 점, 또 담화 내용에서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부정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또 담화 곳곳에서 태판을 강조하며 행사성 정상회담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대화 여지를 열어두면서 사실상 대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새로운 계산법, 새 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이 어떤 안을 가지고 오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비건 부장관의 방한 때마다 거론되는 이 판문점 북미 접촉도 가능할까요? 네,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는 노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스몰딜로 치부됐던 안입니다. 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미국은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도록 이를 주고받는 안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당시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론으로 들어가 어떤 시설을 불능화하고 또 어떤 제재를 얼마큼 완화할지에 대해서도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의 경우 영변 핵시설 폐쇄 대신 대북 제재 30% 해제, 또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원상 복구하는 스냅백 조항 추가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여러 단계로 나눠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제재도 레버리지 잃지 않은 차원에서 여러 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북한이 뭐 수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전부 다 환산한 다음에 그걸 12분의 1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한 달이나 또는 2달 동안 데드라인을 주고서 북한이 2달 동안 이행할 것, 그리고 우리가 2달 동안 허용해 줄 것, 이런 것들을 막 교환하는. 네, 가장 당면한 그리고 현실적인 이슈로는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있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담화에서 이미 한 정상회담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2018년 싱가포르 북미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안전 담보 내용이 들어있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이 이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늘 북한이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이니만큼 이 훈련의 취소나 축소, 연기 여부가 대화나 도발의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판문점에서의 북미 접촉은 북한의 담화 등 이 반응으로 볼 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 비건 부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의 미국 측 수장이기도 한데요. 지금 국내에서 이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도 내일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에 방문을 했죠.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미국을 방문해서 비건 부장관을 만났는데요. 여기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확인했습니다. 강 장관은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왔다고 평가하지만 국내에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본부장이 방미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떻게 운영 방식을 개선할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워킹그룹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리뷰해보고. 네, 이번 비건 부장관 방한에 워킹그룹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아직도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